자, 일어납시다. 자, 버리고 하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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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너무해요. 버려. 다 안 나오지. 585번 얘들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y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얘 최대값이 4다. 근데 어렵지가 않네. a 범위가 나와 있어서 a가 2 이상이랍니다. 최대값이 4다.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지? a 구하라고 그랬네. a 구하시오. 또 그려야죠. 그리자. 축 얼마니? 축이 x는 2분의 a가 되죠? 축이 x는 2분의 a가 된다. 어디 갔다 왔냐? 이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a가 2 이상이었으니까 2분의 a는 얼마 이상이겠니? 얘는 1 이상이겠지. 그쵸? 얘가 1 이상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왼쪽에 있고 1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뭐 되는 겁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매우 간단하고 단조롭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대값인 거고 그때 최대값을 구해서 4라고 해주면 되겠네. 구하면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4. a 얼마입니까? 5. 요거는 쉽죠? 쉬운 이유는 a 범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빨리빨리 넘깁시다. 선생님 근데 뭐랬지? 왜? 푼 문제는 봐야 돼. 푼 문제도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푼 문제는 안? 푼 문제까지 다시 볼 시간은 없을 거야. 그거는 이제 버리고 그게 설명해 주실 때. 뭐를? 저 풀이해 주실 때. 이거? 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그 선생님이 풀이해 주신 거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맞았으면은 일단은 넘어가야지. 그걸 싹 다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줄 수는 없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시너지랑 너네 기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문제를 더 주겠지. 강의하실 때. 강의할 때. 문제 풀이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거는 너네가 다시 풀어야지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맞은 건데 풀이를 해주실 때 그걸 다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너네가 메모를 하는 거지. 내가 푼 거랑 똑같네. 메모할 필요 없는데. 내가 푼 방법이랑 조금 다른데 저 방법이 더 좋은데? 그럼 그런 거는 메모해놓고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지. 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랬잖아. 얘들 왜 안 바꾸지? 이수쌤이 중앙에다가 전화를 3번이나 했다는데? 저희 수요일날 하는 강의실은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네. 왜? 안 나와요. 아씨, 건물 빨리 옮기는 거 해야지. 자, 587번 봅시다. 누가 또 안 왔는데, 호지가 아니고 얘 누구야? 빡종 어디 갔냐, 빡종. 진짜 빡종이다, 씨. 아까 물 마시는 거. 물을 하루 종일 마시나. 자, 587번입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문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주의하셔야 돼.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x 플러스 y는 3이랍니다. 그래놓고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왜냐면 이거 문자 몇 개로 줄일 수 있습니까? 요거 이용해서 하나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y 대신에 뭐 하시는 거예요? 3 빼기 x를 쓸 수 있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선생님 88번 아니에요?
지금 우리 588번 풀고 있냐? 7번 풀고 있어요. 8번을 먼저 풀고 7번을 풀자. 네. 덥다. 너무 덥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잖아. 이게 선풍기 바람이잖아 이건. 창문 열어요. 창문 열어볼까? 네. 거기 확 다 열어버려. 비둘기만 안 돼. 그냥 까자. 비둘기가 왜 들어와 있나? 방충망 있는데 엄청나도 같이 해요. 방충망 내비도 저거 연다고 얼마나 더 들어오냐면.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6x 되고요. 맞나? 플러스 9 맞니? 맞아. 그러면 얘는 축이 어딥니까? x 이퀄 1 나오죠? 근데 x 범위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0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죠? 큰일 났죠? 왜 큰일 났습니까? 최소값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최대값이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죠. 이거를 너네가 이제 실전에서 정리 같은 거 안 해놓으면은 어떡하지? 최대값 어떡하지? 저 3-x가 0. 그렇지 우리가 x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은 썼지만 무슨 조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y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은 안 써먹었잖아요. 그걸 어디로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y는 4 빼기 x 정리한 이 식으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x가 뭐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0 이상인 게 아니라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3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0 이상 3 이하. 그 범위 구하는 내용을 뭐 하지 마셔라? 놓치지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3 대입하면 되니까 3 대입하시면 얼마냐? 27 빼기 18, 9 더하기 9는 18 나오고요. 최대값. 최소값은 1 대입하면 되니까 6.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24. 이렇게 나오겠지. 87번도 비슷한 유형. 587번은 비슷한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더 쉽지 얘는. 범위 같은 걸 챙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가 그 587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뒷부분 보면 뭐 움직인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냥 그래프 위에 있다는 개념만 알면 되잖아. 그냥 그래프 위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니? 그래프 위에 있으면 점이 그냥 대입하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A, B가 여기 위에 점이라며요. 그러면 뭐 하면 되니?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 현혹되지 마. 위에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냐? 2a 제곱 빼기 b 더하기 4의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면 돼요? b 자리에다가 이걸 고스란히 대입해주면 a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에 바로 쓸게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6이 됩니다.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답이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590번 봅시다. 가위가위. 590번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에도 있을 겁니다. 원체 유명한 문제라서 문제를 잘 만들었죠. 아주 간결하게. 얘 이름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a, b, c의 좌표들 다 구할 수 있지. a는 y 절편이니까 얼마입니까? 0,4가 될 거고요. b하고 c는 x 절편이니까 능령 풀면 1하고 4 나오죠. 얘는 1,0 나오고 얘는 4,0이 나온다. 이 정도는 다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 점 P가 곡선 위 그리지 또. 얘가 어디 위라고요? 얘가 곡선 위. 곡선 위에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대입하시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를 만족하겠네.
그래서 곡선 위를 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A에서 C까지 움직인답니다. 그럴 때 뭘 구하래요? 3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일단 B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럼 얼마 나오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자식의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가 없냐? 얘는 그냥 아래 볼록이고 축이 A는 1인데 이렇게만 그려지면 최소값은 있어도 최대값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범위가 필요한 거네. 그치? 범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걸 써먹어야 돼. 점P가 뭐라 그랬냐면 여길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A부터 C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의 범위니? A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근데 A가 뭐야? 점P의 X좌표 아닙니까? 점P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X좌표 4를 더 넘어간 형태로 표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P가 A부터 C까지만 이동한다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누구의 범위를? A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뭐라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의 점P의 X좌표, 요게 A다. A는 0부터 얼마까지? 4까지밖에 왔다 갔다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가 붙어야 됩니까? 요게 붙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0은 가깝고요. 4는 멀죠. 따라서 최대값은 4 대입하면 되죠. 4 대입하시면 16 빼기 8 더하기 4, 12. 최소값은 A에 1 대입하면 되니까 3. 더하면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590번. 이 유명한 문제야. 되게 잘 만든 문제고. 모의고사 문제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풀이가 복잡하지 않고 지금처럼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다 이거지. 593번 봅시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바로바로 하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진도 신경 쓰지 마시고 x제곱 더하기 2mx에 더하기 m-2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제발 근과 개수의 관계 써달라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시면 되죠. 왜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의 모양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m인데 그걸 제곱하고요. 알파 베타는 m 빼기 2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렇게 m에 관한 2차 함수 모양으로 나오더라. 정리하시면 4m 제곱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4 나옵니다. 아래 블록이고요.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m 이퀄 4분의 1 나오나요? 축이 m 이퀄 4분의 1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 대입하면 끝납니다. 최소값. 4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4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오구사 힘들어? 적응 아직도 안 됐어? 야, 한 달 넘었잖아. 저거 안 돼요. 한 달 됐나? 계약한 지? 딱 한 달 됐네. 이제 적응할 때 됐어. 내일도 적응될 거야. 2년 동안 적응 못하면 못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적응 못하면 거의 다 다녔는데 뭘 적응을 더 해.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다니면 되지. 그게 적응한 거야. 장난이죠? 자, x제곱 플러스 2배의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빵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런다.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거 함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실근 가진다 그랬잖아요. 2차 방정식이 뭐 하셔야 되니? 판별식을 0 이상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근 가지기 때문에 4분의 D를 구하시면은
얘는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 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a에 플러스 5가 되고 0 이상이 되니까 a는 1 이하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치? 이게 이제 아마 얘가 a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올 거야. 그때 범위를 써먹으라는 거지. 이거 구합시다.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 되고요. 이거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는 a제곱 더하기 a 빼기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정리했더니 a제곱에 마이너스 a 되고요. 상수항 얼마냐? 어지럽다. 4 반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축이 얼마니? a는 2분의 1인 2차 함수인데 a가 얼마 이하라 그랬습니까? 1 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만 그려진다? 이만큼만 그려지는 거죠. 최소값 구하래. 당연히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겠네.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니까 뭐야 이거 4분의 15 똑같은데 앞에 문제랑 대자뷰인데 대자뷰 맞죠? 599 보자 599 무조건 끝났다. 그렇지 500번째는 당연히 끝나지 599 같은 문제 이거 599 6, 7, 8, 9 600 이런 문제들 그 연습 좀 하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풀이도 되게 간결하고요. 최초의 식만 잘 세우면 되는 거야. 카드를 만들어 파는데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64개를 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익금이 1,000원씩 몇 개까지 팔 수 있다고? 64개까지 하루에 얼마원치 파는 거야? 64,000원치 파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익금을 100원 줄일 때마다 하루에 8개가 더 팔린대요. 뭐라고? 이거 아니지. 야 닫아라 이제. 괜찮으세요? 뒤집었어. 어느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도매상에서 넌 도매가 뭔지 알지? 네. 도매, 소매 정도는 알지? 소매가 이거 아니다. 알지? 도매, 소매. 키로당 2,000원에 구입한답니다. 도매로 1kg당 2,000원에 사온대요. 그래서 얘를 3,000원에 팔면 너무 싸게 파는데 하루에 100kg을 팔 수 있다. 모음에 얼마 파는 거냐? 1kg 팔면 1,000원 득인데 그걸 100kg 팔면 10만원어치 파는 거네? 얼마 팔지도 못 생각보다 뭐야? 장사를 못하는. 그래, 너무 싸지. 1kg 2,000원대 와가지고 3,000원 팔면은 요즘 같은 인건비가 높아지시. 5,000원 해야 되는 거. 보통 얼마나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 임마. 내가 뭐 과일 가게 내가 해봤냐? 한 5,000원 정도. 아 그만해. 자 근데 어쩌라고. 세 번째 줄 가운데입니다. 가격을 키로당 50m 내릴 때마다 키로당 50원 내릴 때마다 웬일이 60원. 판매량이 10kg 증가한다. 10kg.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내리고 50원 내릴 때마다 판매량은 10kg씩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지. 이 가게에서 하루 동안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키로당 얼마로 팔아야 되는가? 이 키로당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죠. 도매로 떼온 것도 알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핵심은 뭐야? 3,000원에 파는 걸 뭐라고? 핵심은 3,000원에 파는 걸 지금 몇 개 키로가 필요 없진 않네. 3,000원에 지금 몇 킬로 팔고 있습니까? 3,000원에 100kg 팔고 있죠? 그치? 3,000원에 100kg 파는데 50원씩 내리면
10kg씩 더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문제는 뭐니? 이익금이 최대되는 거지. 이익금. 그럼 이제 이걸 이익금으로 문제를 바꾸자. 2,000원대 와가지고 3,000원에 팔면 이익금은 얼마가 되는 거니? 1,000원이 되는 거지. 현재 키로당 1,000원에 100kg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원씩 깎으면 10kg씩 더 판대요. 이걸 미지수로 세워야 되는 거야. 뭐를 미지수로 세워야 되니? 요걸 미지수로 세워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여기다가 요것만 붙이면 돼요. 곱하기 x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0x1 인하할 때마다 플러스 10x kg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돼. 곱하기 x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러면 인하하고 난 뒤에 가격과 판매량을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원래 가격은 1,000원이었는데 50x를 빼면 1,000 마이너스 50x가 키로당 가격이 될 거고요. 키로당 이윤이 될 거고요. 이익이 될 거고, 판매 개수는 원래 100kg이었는데 거기다가 10x kg만큼 더 늘어나니까 100 플러스 뭐 되겠니? 10x 이게 판매 개수가 되겠지. 이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최대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이걸 세우는 게 몇 퍼센트야? 시계 90%지. 90%. 마지막에 최대값 구하는 거는 개 쉽죠? 그 전개하는 x에 관한 위로 블록 2차 함수죠? 전개할 필요 있냐 없냐? 없죠? 뭐만 구하시면 돼요. x절편 구해서 중점만 구해주면 되잖아. x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에 더하죠. 20인가? 그치? 그럼 여기 얼마니? 5가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5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x 얼마 대입하시면 됩니까? 5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5 대입하시면 1000 빼기 250이니까 7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75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팔아야 되는 x는 2750원이 되겠지. 너무 싸다. 2750원에 팔면 된다. 어디를 기억하는 거냐면 이 노란색 박스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단위만 잘 써놓고 판매 가격, 판매 개수 곱하기 x 곱하기 x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600번 봅시다. 뭐라고? 600번 비슷한 문제겠죠. 비용이 있고 이윤이 나는 거지.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다. A 회사에서 공급되는 원자재의 양 X톤과 제품 사이에 원자재 X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면 제품 Y kg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Y 이퀄 얼마입니까? X에 24 빼기 X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A 회사 제품의 가격은 키로당 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톤당 10만원이랍니다. A 회사 이윤이 최대가 되려면 원자재를 몇 톤 공급받아야 될까요? 이윤이 최대가 되게 하라 그랬지?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배우죠. 이윤이 최대가 되려면 이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윤은 어떻게 구하니? 판매 가격에서 얼마 빼면 돼? 비용을 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비용이 일단 뭐밖에 없나? 원자재 가격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윤은 제품 가격에서 뭘 빼면 된다? 원자재 비용을 빼시면 된다. 그쵸? Y 킬로그램이 단위는 만으로 맞추자. 뭐라고? 단위는 만으로 맞추겠습니다. 단위는 만으로 맞춘 다음에 Y 킬로그램이 생산되고 그걸 1만원에 팔면은 제품 가격은 Y가 되고요. 그쵸? 원자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비용은 10x가 되는 건가요? 10x? 이렇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윤이 되겠지. 1 곱하기 y가 제품 가격이고요. 10 곱하기 x가 원자재 비용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에 24 빼기 x였고 거기다가 10x만 더 빼면 된다는 얘기지. 얼마 되니? x에 14 빼기 x 되겠죠. 10x 날라가니까. 그럼 얘는 위로 볼로 x좌편 0하고 14가 되는 거니까 언제 최대값이 나온다? x가 7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뭘 구하래? 그냥 그게 끝이에요. 원자재 가격은 보통 몇 톤 공급받아야 되는가? 7톤 공급받으면 되지. 조금 어렵지. 600번은 이런 게 처음 생소하죠. 많이 보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으로 나와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은 안 내죠. 왜냐면 2차 함수 낼 게 참 많거든. 2차 함수 활용 문제가 한 개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차 함수 활용 문제가 스펙트럼이 제일 넓어. 활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유형이 많거든. 그 중에 이걸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내죠. 저거 나오면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지. 선생님 600번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600번 관련된 거 많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줄 거 아니야. 10개, 2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 끝나면 뭐예요? 끝나고 생각하자. 아니 저 평범이 끝나면 이거 알아. 자습해야지. 이거 이제 너 못 풀었던 거, 틀렸던 거 싹 다 정리해야지. 할 거는 많어. 할 거는 무궁무진한데 우리 시간은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 솔직히 수학 숙제 좀 많아요. 어? 수학 숙제 많아요. 자, 604번 봅시다. 꼭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604번 보겠습니다. 604번은 요거 그 이름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름이 있는 문제. 이름이 있는 문제죠. 이 무슨 이름이냐? 이 내가 얘기 안 했나 그때? 반반 반반. 아 맞아요. 반반 무반이다. 이거 그냥 반반. 이게 객관식 나오면 여러분들은 몇 초 만에 그냥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번띵해서 너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풀어볼게요. 요게 8이고요. 요게 6입니다. 여기에 직사각형을 내접했을 때 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넓이 구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 길이 알아야 되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놔야 되는데 한 놈만 놓으세요. 한 놈만. 뭘 이용하는 거니? 서술형 풀이는. 서술형 풀이는 뭘 이용한다? 서술형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 나왔을 때 답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닮음 쓰는 거야. 닮은 삼각형이 조그만 거, 중간 거, 커다란 거. 그치? 그리고 밑변대 높이가 전부 다 몇 대 몇이니? 6대 8, 3대 4잖아. 3대 4. 3대 4. 미지수 놓자. 이게 있어요. 미지수. 아이씨, 돌았다. 가로 길이를 미지수로 놔도 되고요. 세로를 놔도 되는데 뭐로 놓을까? 가로 놓을까? 세로를. 가로 놓자. 네. 가로 미지수 뭐라고 놓을까? X. X. 요거 X라고 놓자. 요거 X라고 놓으면은 짜증인데? 야, 세로를 놓자 그냥. 그냥 놓자. X. 이거 X라고 놓으면은 짜증. 요 길이 얼마 되니? 마이너스 6-X가 되지?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3대 4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이게 3대 4잖아. 요 삼각형도 AA 닮음이니까. 그러면은 6 빼기 X에다 몇 배 해주면 되니? 3분의 4배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4에 6 빼기 X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Y 식은 뭐? 그냥 Y를 두고 닮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편해. 왜냐면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풀이는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문제 되게 풀기 쉽게 나와. 넓이 구하면 가로 길이는 x고요. 세로 길이는 3분의 4에 6 빼기 x인데 이거 어차피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전개할 필요 있냐 없냐? 없다니까. 전개하면 위로 올로 2차 함수인데 절편이 0하고 6이지 않습니까? 그럼 x가 얼마일 때인 거예요? 3일 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시면 최종적인 최대값은 3 곱하기 3분의 4에 6 빼기 3이니까 3 해가지고 답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서술형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식 나왔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그랬잖아. 이 문제는 풀어보면 알겠지만 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늘 이렇게. 구조를 한번 봐봐. 여기 x 나오고 요 600의 x 닮음으로 그대로 가져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마? 0과 6의 가운데 3일 때 최대가 되는데 그 3이 뭐야? 밑변 길이의 절반이잖아. 맞아? 뭐라고? 밑변 길이의 절반. 같은 모양으로 세로 길이도 뭐가 된다? 이 삼각형 높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반반 무반이다. 요 삼각형은 비단 직각 삼각형뿐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도 반반이고요.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이 나와도 뭡니까? 여기 내접한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로 길이는 밑변 길이의 절반, 세로 길이는 높이의 절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뭐 하면 됩니까? 6의 절반, 3, 8의 절반, 4 해가지고 3, 4, 12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지금처럼 객관식 서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객관식이면 쓱 보고 풀고 넘어가고 서술형이면 닮음 써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4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림 숙제 너무 많아요. 야, 그러면 607번이 지금 똑같은 문제지. 네, 그렇죠. 한번. 그럼 출입구 높이 얼마냐? 1m겠지. 107. 아니, 똑같잖아. 607번. 네. 그치? 그러니까 출입구 높이는 삼각형 높이의 절반이니까 1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 미쳤지. 문제 너무한 거 아니냐? 출입구 높이를 5m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보기를 너무한 거야. 2m도 이상하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 보기를 잘못 만드셨네 이 사람들이. 자, 607번 뭐야? 607번 지금 해야 돼? 예, 1입니다 1. 반반이니까 얘랑 똑같이 풀면 된다고요. 닮음 쓰면 된다고. 얘는 닮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음이 쓰면 되겠죠. 그치? 네. 지금 얘가 1대2잖아. 1대2니까 뭐 하면 되니? 어딜 미지수로 놓을까? 이걸 x라고 놓을까? 이걸 x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니? 2 빼기 x? 그렇게? 그쵸?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었냐? 어디가 1대2냐? 이게 1대2였잖아. 그럼 이게 1대2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요 길이는? 요 길이는 2배의 2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출입구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건데 보이죠? 축이 1이죠. x는. 네. 넘어갑시다. 607번 이후로 서술형 문제 푼 사람. 잠깐만요. 여기 푼 사람. 서술형 기출. 여기 푼 사람 없어? 벌써 안 풀었어. 여기 너 뭐라고? 꼴배기 싫어서 안 풀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야씨 꼴배기. 저희가 서술형 안 나오네요. 아, 맞아요. 저희도 없어요. 그래서 안 풀어도 되는 거. 단답만. 왜 단답? 서술형 없다고? 저희 네, 서술형. 저희 단답형만 준대요. 반대국어도 없고 네. 대원적어도 없대? 나온 거가 있어요. 저희 뒤에도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어려운 거 던져주려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불안해요. 사회적 자 질문 다시 받아야 돼요.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 많이 나왔네요. 뭐 키프 여기 서술형 기출문제 608번에서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625번 질문해라. 처음 나왔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지? 608번에서 625번 질문. 1등급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나요? 1점도 쉽지 않아요. 1등급은 우리 숙제 아니고 계속 점프하고 있잖아. 오. 1등급은 이제 나중에 저도 1등급. 시간별로 하나씩 풀고 자습, 시간 하나씩 풀고 자습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풀 거야 우리 1등급 문제. 어려운 거 없어. 다 할 수 있잖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 없니? 608번에서 625번. 저희 다음에 1등급 누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부터 해요? 복수부터 해요? 우리 안 한 거 그거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없냐? 608번에서 625번. 그리고 관련된 개념 설명도 다시 다 할 거고. 배고파요. 어? 배고파요. 105번. 105번? 아, 배고 빨리 나가서 뭐 먹고 오면 안 돼요. 저. 158번? 쉽지 않네. 158이라며. 아, 그래, 저래요. 기절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남았냐? 지금 33분이에요. 33분이에요. 14분 남은 거네. 그러면 644번부터 질문 더 하자. 불러봐라. 안 본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 아픈 사람은 자습하고 있고. 54번이요. 54, 57이요? 57, 53번. 53, 58번이요. 58. 60. 그만해. 60, 거기까지만 해. 어차피 이렇게 더 이상 못 풀어. 52. 그만해. 아, 50이 아니구나. 네. 652번부터 보자. 652번. 분이부터 많이 하죠. 자, 동대구여고랑 건대부고가 2차 함수까지지. 네. 또 있나? 동대구여고, 건대부고 말고. 이제 꼭 없지. 소수 들어갔는데 참수까지밖에 안 하지 않을까요? 몰라, 그거는. 학교쌤 마음이야. x 3승 빼기 4x 제곱에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죠. 맨날 인수 정리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 그때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분의 알파를 구해달라. 쉬운 문제입니다. x에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읍시다. 얼마 대입하면 0 되니? 못 찾았나? 3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12 빼기 3이죠? 0 되죠? 그치? 그 숫자 대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여기가 3이기 때문에 2는 대입할 필요가 없죠? 3의 약수를 대입해야 되잖아, 이 부분에. 그래서 3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3 되고요. 조립제법 하시든가 개수 비교하시면 x 제곱되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은 0 나옵니다. 얘는 허근 아니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개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 1 실수잖아. 혈렉은 성질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른 근이 뭐 되는 거야? 알파, 바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됩니까? 통분하시면 알파, 알파바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근데 근과 개수의 관계로 얘네들 값 다 구할 수 있죠. 구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알파, 알파바는 1. 요거는 뭘로 구하면 되냐?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알파바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뭐 1은 쓸 필요 없고요. 이거 얼마니?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이렇게 653 x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5a에 대하여 fa는 fa 더하기 3은 0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 미지수가 a 한 개 정도 있으면 오히려 인수분해가 더 잘 돼요. 왜냐면 x에다가 a가 사라지게 하는 a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x에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혹시 0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5에 더하기 5a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서 0 되죠. 그치? 오히려 더 잘 없어진다니까. 왜냐면 0 되는 거 찾을 때 얘만 보면 되잖아. 얘만 보면 돼. 파란색만 봐. 파란색을 보면은 오히려 0 되는 놈이 더 찾아지기 쉽다. A만 없애면 알아서 0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 x 플러스 1 되고요. 조립제법 쓰시면 이거 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5의 x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5a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뭐 되는 겁니까? 인수분해가 또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a는 빵.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따라서 f에다가는 a를 대입해도 0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되고요. 5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놓고 뭐 하라 그랬냐면 FA와 FA 플러스 3이 모두 0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두 근의 차이가 얼마? 3차이 나는 게 있어 달라는 얘기지. 그쵸? 그럼 근이 지금 누구랑 누구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5로 나왔지 않습니까? 두 근 차이가 3 나오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되니? A가 2가 되면 되지. 얼마가 돼도 되니?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배워져. A가 얼마가 돼도 되니? A가 8이 돼도 되나? 8이 되면 안 되나? 8 되면 안 되고 얼마 되면 되니? A가 2가 되면은 이게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A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4가 A가 되면은 색깔 다르겠을까? A가 2면은 A 플러스 3이 5가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가능한 건 누굽니까? 마이너스 4랑 2가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근이 마이너스 1과 5로 있었기 때문에 뭘 구해달라 그러냐?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4랑 2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 될까? 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좀 괜찮아요. 어떻게? 그 A랑 A 플러스 3이 근이니까 조일제법을 해서 일제법은 나머지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풀었어. 그래도 상관은 없지. 근데 여기 A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A 더하기 3이니까 얘가 A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런 표 안 그려도 되지 사실은. 얘네 근이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5인데 근이 FA는 반 여기 있잖아. 그러면 FA 더하기 3이 0 되려면 얘가 A 더하기 3이 되든가 얘가 A 더하기 3이 되든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비슷한 거죠. 제동소이 합니다. 654번까지밖에 없고 이게 막 미쳤구나 니가 지금. 누군데? 여자친구가 끝나고 놀이터로 나오래? 소주 하나 들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fx 빼기 12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럴 때 3차 방정식 fx는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들의 합을 구해달라. 만들자 3차식 fx 인수정리 이용해서 fx는 3차식 나와야 되죠.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1하고 2 대입하면 0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돼? 1과 2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최고차원 계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3차식이니까 뭔가 하나를 더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씩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정보 써먹으면 됩니까? 이 정보 써먹으면 되지. 이 정보가 뭔데? f-1도 f-2도 정보 얼마다? 12가 나온다는 정보를 써먹으시면 A, B 값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더 좋은 방법 있을까? 이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6에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그게
12가 나와야 되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12a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인데 그것도 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죠. 요거 어떻게 되냐? 요거 양변에 변변 나누자 그냥. 뭐라고? 변변 나누자. 변변 나누면 요거 2분의 1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2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1 돼가지고 b값 나오겠죠.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2b는 1 플러스 b 해서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3 b 나오면 a값 굳이 구할 필요 없죠. b가 마이너스 3이면 fx는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니까 세근의 합은 1, 2 마이너스 3이죠. 답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되겠지. 답이 없어 또 있네. 수업은 여기까지. 몇 분이냐? 45분. 45분이야? 그러면은 6, 5, 4까지 한 거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30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시간 숙제는 당연히 없어요. 우리 6, 9, 7까지였나? 네. 나머지 다 해오면 되겠지? 와. 누구만 다 해오면 되냐? 저 다 안 해도 돼요. 너만 돼요. 왜냐면 3, 4차 방정식 너 너무 좋아하는데? 표정 관리를 못하는데? 3, 4차 방정식만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디까지만 하면 됩니까? 요번 숙제까지만 하면 되죠. 네? 그렇지. 697이 3, 4차 방정식까지야.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아니지. 야야야야야. 3, 4차 방정식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도 해야 되냐면 유형 16번 해야 된다. 세 문제. 세 문제 추가적으로 해오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만 안 풀면 돼요. 그리고 대원 요거는 뭐 하셔야 된다? 끝까지 풀어오시면 된다. 동지. 어쩔 수 없잖아. 너네 학교 시험 범위가 그렇잖아. 저희는 너네 어디까지냐? 저한 너네 3, 4차